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화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세븐의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이 기술주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1% 하락에 그치는 반면에 S&P 500지수가 1%, 나스닥이 2.5%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4월 미국의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게 되자 테이퍼링을 시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기술주가 탄력적인 반등을 줬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다시 한번 경제 재개가 시행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은 기술주의 실적 전망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기술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티그룹이 페이스북과 알파벳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는 SKIET 오늘 증시 상장, 배터리 시장 더 뜨거워지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어제 사상 최고가 코스피 지수가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장의 하락 영향이 얼마나 끼치게 될지 오늘도 핵심 전략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뷰로 해외 마감 이슈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최훈 캐스터 짚어드립니다. 네, 간밤 나온 글로벌 뉴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입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정책이 변화하기 전에 고용과 물가가 크게 올라야 한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2024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4월의 고용은 이례적인 상황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이퍼링의 축소 시기는 데이터를 보고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지표가 더 강해질 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강하게 나올 때 이 지표는 통화 정책을 바꿀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4,000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했고 간밤에는 4,20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EIU, 그러니까 유럽 투자은행 측에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디지털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4월 한 달간 2% 하락할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4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시총은 5천억 달러를 육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거품 논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이 간밤 시장에서 5%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간판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스퀘어, 테슬라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같은 고평가된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펀드인데요. 지난해 수익률은 무려 171%를 넘어가고 있지만 현재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서학개미가 대거 투자를 한 이 펀드여서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ETF이기도 한데요. 간밤 시장에서 5% 넘게 급락하면서 10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미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제 백신을 접종함에 따라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성인의 58%가 이미 백신을 1회 접종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여름쯤에는 경제가 정상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달 중에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가 뚝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의 코로나19 조정관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밝히면서 마스크 규정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경제 정상화, 마스크가 없이 실제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의 어떤 경제 상황과 또 우리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는 시기를 7월 독립기념일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9월 기점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관련한 시장에서 특히 이더리움의 강세 돋보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성장주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성장주는 일단 PR이 높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특히 옐런 재무장관의 그 같은 언급이 나왔을 때 사실 타격을 금세 입었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된다면, 경제 재개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럴 때는 또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경기 민감주나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좀 더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최윤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물가지표 중요한데요. 중국에서 또 물가가 나오네요.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이슈 짚어봤었던 SKIET가 오늘 증시에 입성합니다. 오늘 일정 짚어주시죠. 네, 먼저 미국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여는 총재가 간밤에 발언들을 내놓았는데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애틀란타와 이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최근 테이퍼링 우려는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중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4.4% 상승이었습니다.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 있는데 4월 컨센서스는 이보다도 높은 5.6% 상승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DB금융투자 측에서는 중국 증시가 현재 중국의 물가 부담으로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어떤 지표를 내놓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일단 공모가는 10만 5천 원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시초가는 9만 4,500원대에서 21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따상을 기록할 시에는 시총이 23위권까지 단숨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좀 주가가 변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KT도 실적을 발표하고 강원랜드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이 키움증권은 강원랜드의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이 앞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며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오늘 어떤 실적 나오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 네, 중국이 5월을 소비 진작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소비 촉진의 달로 5월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소비가 중국에서 가속화됐을 때 물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 2% 이상이 돼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5, 6, 7 이렇게 어떤 GDP보다 더 높은 이런 수치가 좀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또 큰 타격이나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의 수치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이 3분기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장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의 낙폭은 좀 달랐는데요.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상승으로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5거래일째 상승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상승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크게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공매도 영향 관련된 부분들, 수급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베이시스가 좀 플러스로 돌아오면서 시장이 이제 백오데이션에서 콘텐코로 좀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좀 서서히 좀 지수가 올라오고요. 어제는 좀 시장의 기류가 좀 바뀐 모습을 좀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기관이 거의 한 1조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좀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세가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 1월에 코스피 3,200을 넘길 때랑은 좀 수급 포지션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기 이후에 좀 100포인트 정도 조정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 반등이 좀 어제 나왔습니다. 1000포인트를 이제 메이저 수급들,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좀 들어서 올려준다면 코스닥도 분명히 코스피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관련된 부분에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부담이 좀 경감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사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존재하는 코스피 한 260개 기업 중에서 한 106개 기업이 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금액 합산 기준으로 실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약 10% 정도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시장이 좀 양호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전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월 말 대비 한 7.8% 정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향폭이 가장 큰 업종이 조선, 디스플레이, 에너지, 철강 이 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2분기까지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고객 예탁금이 5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72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 유동성 자금 풍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유동성이라든지 어떤 실적 장세는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볼 때 오늘당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유동성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전망이 좋은 쪽으로 조선 디스플레이, 에너지, 철강 꼽아주셨고요. 유동성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 바이오주도 좋았습니다. 예, 유동성을 좀 증명하는 듯한 또 코로나의 백신에 관련한 모멘텀 지속되면서 mRNA 관련한 종목들이 좋았었고요. 또 코로나 피해주, 항공, 여행주, 또 의류주, 보복소비주, 의류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테이퍼링 이슈가 좀 상당히 주식 시장에 불안한 요소인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그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미국 정부와 이제 페드의 일부 인사들이 이런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일 이제 발표가 되죠. 지금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에 따라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좀 경기 민감제 상승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업 경기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좀 여건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환율과 금리 맥락에서 봤을 때 좀 실수요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도 상승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매도라든지 어떤 이런 이슈를 좀 피할 수 있는 좀 실적의 모멘텀을 좀 저평가해야 되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 기술주 시티그룹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최효은 캐스터가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연중 최저치로 급락한 부분을 짚어줬습니다. 과연 이런 기술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오늘장을 본다면 우선적으로는 이들을 완전히 배제할지는 또 다른 의견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경기 민감주와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 저평가 종목 고르자 철강, 화학, 에너지주 쪽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뉴스들이 또 오늘장에 영향을 주게 될지 최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85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넘는 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비고, 햇반과 같은 주력 제품의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매출이 2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바이오 사업의 매출도 크게 늘었는데, 바이오 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7,70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61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넘게 증가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백화점 쪽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부분의 영업이익은 1,030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61%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일단 쇼핑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영업 실적이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트와 이커머스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포스코의 주가는 4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일단 철강석 가격이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철강 내수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중국의 다른 상품거래소에서는 철강석의 가격이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이와 함께 포스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포스코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IT의 1.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측에서는 자회사 상장 등의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배터리 사업도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배터리 관련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조 6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는데 이 증권사 측에서는 소송 리스크도 해소가 됐고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미국 포드와 조인트 벤처 설립 추진설까지 나와 있어서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SKIT의 61.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SKIT의 증시 상장, 호재 노출이라고 일단 오늘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규 종목의 상승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따라서 모멘텀 작용하겠죠. 과연 SKIT의 고점이 어디까지일지 시장의 관심 모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영원의 주력 종목인데요. 오늘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에 주력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첫 번째로 대한전선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반도체, 세 번째는 현대로템, 마지막으로는 참샘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가지 종목입니다. IT, 철도, 그런데 현대로템은 그냥 철도가 아니라 또 친환경 쪽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선과 건자재, 어느 쪽을 오늘장에 특히나 더 주력해야 될지 종목 선정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릴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등을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전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부분들은 6월달 되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편출입이 좀 결정이 되는데요. 최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코스피 200의 정기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 편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직전에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수급들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 흐름들에서 수급들을 특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연속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수렴 자리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시세가 좀 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이며 실적 개선세 또한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울반도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이라든가 IT, 자동차에 들어가는 LED를 좀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중국의 저가형 LED에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부품에서 많이 LED를 사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05억에서 전년 대비 283% 증가했다라는 점, 최근 증권사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서울반도체 역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간 실적 모멘텀으로 은근하게 또 서울반도체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서울반도체 그리고 대한전선, 통신 케이블도 만들지만 해저 케이블 쪽도 만드는 쪽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반 산업에 인수가 된 대한전선까지 오늘 서영원의 주력 종목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 대한전선,
다음 달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가능성과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LED 기업 서울반도체 1분기 실적 급증과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를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의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SKIT 상장일입니다. 역대 최대 증거금을 끌어모았던 그런 기대주인데요. 오늘 과연 따상 가능할까요? 따상은 그 기사 보니까 단도직입적입니다. 네. 그 교복 강클맨한테 달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최근에 나온 그 공모주 청약 그 대여들 보면 그 첫날 보시면 교보증권이 항상 매수 상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상한가 갔던 흐름이 있어서 어떤 이제 기자분이 그걸 좀 각색해서 기사 쓴 걸 아침에 좀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따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워낙 또 대여고 이미 공모주 청약이 엄청나게 흥행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가 뭐 오늘 따상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그 빅히트죠 하이브까지 다 첫날은 대부분 그 따상까지는 갔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는 바로 상한가를 찍고 무너져 버렸죠. 그날 당일날 급락한 거 빼고는 대부분 이제 상한가를 한 번은 갔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좀 비싸요. 사실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7.5조니까 공모가 기준으로는 되게 싼 건 맞습니다. 굉장히 뭐 저평가돼 있고 좋은 어떤 시가총액인데 문제는 이제 오늘 올라가게 되면 따상을 갔을 때는 이게 시가총액 19조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19조 원이면은 이제 그 중국의 전 세계 1위 업체가 있어요. 이게 창신 신소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배터리 습식 분리막 배터리 세계 그러니까 그 분리막 세계 1등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회사 기업 가치가 한 17조 원 정도 되니까 세계 1등 기업하고 이제 비등비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코 따상 주가가 싼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뭐 상한가 가고 내일도 가고 뭐 모레도 가고 이런 식의 흐름보다는 일단 오늘 따상을 만약에 찍게 되면 거기서 변동성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주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평가돼 있다는 건 좀 부담이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시가총액 25조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최대 주주잖아요. 근데 이제 지분율이 60%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이노베이션하고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됩니다.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터리 소재랑 배터리랑 어느 쪽을 밸류를 좀 높게 주나요? 일단 사실 밸류에이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요새 이제 네. 소재를 더 많이 주죠. 왜냐하면 소재가 배터리를 이제 요즘에 자동차에서 내재화한다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소재는 그냥 납품하면 되거든요. 배터리를 누가 만들든지. 근데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은 갑자기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해버리면 공급할 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할인을 받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두 회사가 근접하는 거는 한쪽이 좀 너무 비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니 공모주 청약하신 분들이야 뭐 상한가 가면 기분 좋으시겠지만 절대적으로 오늘 신규 매수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이 아침부터 살 수가 있잖아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 받으신 분들도 오늘 상장하는 날보다 내일 정도로 매도 시기 잡으시는 게 좋겠다. 뭐 상한가 가면 저는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매도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예, 시장 유동성이 정말 뭐 어쨌든 많긴 많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SK 이노베이션 이 대주주가 SKIT를 통해서 마련한 실탄을 가지고 또 네. 어디를 공략하게 될지 또 SKIT도 어디를 공략하게 될지 이게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SKIT 같은 경우는 네. 상장하게 되면 아마 그 이제 이 배터리 분리막 투자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2025년까지 세계 1등을 목표로 지금 증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설비 투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고품질의 분리막을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 너무나 커지는 건 명확관여인데 여기서 만드는 플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사실 그냥 나눠 먹다 끝나버리는데 이 배터리를 고품질로 만드는 업체가요 전 세계에 거의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창신신 소재하고 일본의 도레이라든가 일본의 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 업체랑 이제 SKIT 요 4개 정도인데 품질 면에서는 SK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객사도 다변화돼 있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높은 밸류 받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돈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할 거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돈을 또 많이 확보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최소한 1.3조 원 정도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LG화학 일부 소송 합의금 지급을 좀 할 것 같아요. 일단 1조 원을 먼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조 원, 나머지 1조 원 같은 경우는 차례로 이제 매출액이 얼마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LG화학 소송 합의 대금으로 일부가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 페루 광구 매각을 했고요. SK 루브리컨츠 있죠. 윤활기유 만드는 회사죠.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최근에 이걸 다 합치면 3조 원 정도 현금이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엔 미국에 공장 짓지 않을까. 배터리 공장. 그러니까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도 네. 뭔가 미국의 투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대기업도 같이 아마 참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1, 2공장 갖고 있거든요. 그 조지아 쪽에. 그래서 아마 SK 이노베이션이 3, 4공장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마 3, 4공장 같은 경우 5월 21일 날 뭐 그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이 실탄을 가지고 아마 추가적으로 증설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모든 게 다 배터리 쪽으로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배터리가 성장주의 영역입니다. 근데 간밤에 또 성장주가 하락세를 보였고 네. 최근에 사실 흐름이 성장주가 좋지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는데 SKIT의 훈풍 어떤 따상이 일단 성공을 한다면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러한 훈풍이 분다면 배터리 시장, 배터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좀 운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 성장주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셨겠지만 뭐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폭락을 했고 테슬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고 성장주의 대표격인 그 캐시우드가 이제 그 운영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가 뭐 정말 지금 기록적인 폭락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이제 업종 대표 기업이 뭐 상장을 하게 되면 그 반사 효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들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가 조금 이제 눌려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광 효과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아마 SKI 테크놀로지 혼자서 그냥 좀 급등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네. 2차 전지 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단기적인 흐름이야 뭐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2차 전지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회사들의 배터리 내재화하고는 거의 무관한 이슈에 좀 놓여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만드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이게 배터리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특히 양극재나 분리막 같은 경우는 원가도 되게 비싸거든요. 네. 이 배터리에서.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는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23년에서 5년까지는 성장이 무조건 담보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급락할 때가 저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재주 어쨌든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만에 급등을 한다면 아, 소재주 저 정도 밸류를 받아도 되는구나 하는 또 인식들이 확산되면서 주가 또 재평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소재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투자 심리 때문에 배터리주 오늘 뭐 매기 확산보다는 어떤 SKIT의 독주를 네. 예상해 주셨고요. 배터리 내재화 이슈 때문에 사실 배터리 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또 받은 측면이 굉장히 큰데 배터리 내재화처럼 배터리 소재 내재화도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LG화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양극재를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다 만들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이제 이게 효율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G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걸 각각 분산을 하는 거죠. 타 업체에서 일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가면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 LG는 그 양극재 같은 경우 여러 업체로 분산해가지고 조달을 받고 있고 이번에 SK 이노베이션도 양극재를 이제 자체 조달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량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식으로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 내재화는 뭐 가능하겠지만 저는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LG와 SK가 이제 뭐 양극재 업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 해버리겠다 이러면야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일단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그만큼 이 양극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부 물량은 자기네가 이제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에 대해서는 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극재 중요하고요. 또 배터리 내에 양극재와 음극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막, 습식 분리막의 글로벌 1위 SKIET가 오늘 상장합니다. 공모가가 10만 5천 원, 따상이면 160% 수익률이죠. 배터리주 가운데 오늘 또 어떤 종목 부각될지, 이슈 관련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SKIT 지금 상장을 1시간 반쯤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따상을 기록할지 주목이 되는 시점에서 앞서 설명을 들으셨듯이 SKIT는 이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SKIT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요. 2027년쯤 상용화될 전망이라서 한국 배터리 3사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한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종목은 일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은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로 주목받는 고체 전해질 상용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3년 전북 익산 공장에 고체 전해질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르면 2025년에 이를 상용화한다는 목표인데요.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액을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요. 한 번 충전만으로도 8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 패권을 주도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지 머티리얼즈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 특성이 우수하고요. 배터리 에너지의 대용량화에 유리합니다. 아직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일지 머티리얼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기업은 이미 현대차와 전고체 배터리 소재 제조 기술에 관해서 그 특허를 공동 출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대형 고객을 미리 확보를 해둔 상황이고요. 내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역시나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양산을 준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공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은 3년간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한솔케미칼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신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로 3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동아기업인데요. 동아기업은 국내 1위 목재 가공 기업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대형 3사 배터리 제조업체 액체 전해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논산 공장에서 이제는 고체 전해질 파일럿 생산 설비를 구축할 방침인데요. 4년 동안 공을 들였다고 하고요. 이미 2017년부터 고체 전해질 관련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 회사 동아기업도 2019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용 전해액 연구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삼성 SDI와 고체 전해질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성 SDI가 이 분야에서는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배터리 독립을 선언하게 되자 배터리주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해서 GM과 포드까지 배터리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런데 이 배터리주가 경제적 해자가 있습니다. 합작을 안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합작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이노베이션이 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 수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렇게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놀랬잖아요. 이제 네. 이제 독립을 하는구나. 뭐 폭스바겐이 비롯해가지고 포드까지 선언했는데 그 후로 지금 나온 뉴스도 보면 지난주에 뭐 폭스바겐 CEO가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 혼자만으로 힘들다. 자금 조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 포드랑 지금 물론 단독 보도라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SK랑 같이 또 합작사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사실 LG는 이미 그 GM하고 같이 합작사를 만들었잖아요. 얼티움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엔진처럼 생각해서 이걸 내재화하길 원하겠죠. 물론은 예전에 그 자동차에서는 모든 걸 다 내재화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를 이걸 외부에서 조달하려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모양새가 좀 이상해진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년에 최소 2조 원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배터리 마진이 5%밖에 안 돼요. 5% 이익을 내자고 막대한 돈을 내야 되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조달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술력에서 지금 한다고 해서 네. LG나 SK를 따라잡을 이유도, 그러니까 따라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LG하고 저번에 그 현대차 코나가 그 화재 사고 났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 반반씩 나눠서 보상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대규모 손실을 다 보전을 해줘야 돼요. 배터리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CEO라도 합작사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몇 년간은 합작사 체제로 갈 것 같고 나중엔 네.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내재화 이슈에서는 이제 벗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국내 업체들한테 너무나 호재인 게 이제 남은 마지막 그 시장이 미국밖에 없잖아요. 유럽은 이미 열렸고 거기서 중국 업체랑 합작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포드랑 이제 GM이 미국의 대표 회사들인데 네. 결국 GM은 LG랑 손을 잡았고 포드는 이제 SK랑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3사한테 모두 다 좋은 뉴스고 다만 이제 남은 건 삼성인데 삼성은 너무 아직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언제 투자를 할지 또 누구라 손을 잡을지 이제 향후에 좀 그런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마진 듣고 제가 경제적 해자라고 얘기한 걸 약간 후회했습니다. 좀 애매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3사와 배터리 소부장주가 있는데요. 투자 매력도 짚어주실까요? 뭐 저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오르긴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성장주들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안 좋을 때 좀 모아가시면 좋겠고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전 삼성 SDI가 지금 제일 못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주가 흐름 보시면요. 한쪽이 치고 가면요. 나중에 다 같이 갭을 맺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받는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 3사 중에서 일단 삼성 SDI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소재도 물론 좋은데 소부장주 중에서 소재는 정말 주가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장비업체도 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A-Pro라고 있는데 배터리 이제 충방전 할 때 그 활성화해주는 그러니까 배터리를 처음에 만들고 나서 거기에 충방전 할 수 있게 이온도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배터리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장치.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검사까지 해주는 일련의 이제 시스템을 구비해서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95%나 될 정도로 LG그룹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소부장주 관련주 중에서는 한번 A-Pro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 IT 공모주 받으신 분들은 뭐 오늘 따상이면 너무 고민하진 마시고 오늘 매도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A-Pro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펼쳐질 텐데요. 먼저 이데일리 전문가들의 오늘장 공략주 고수의 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고수의 픽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난희 전문가는 위즈코프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정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서 관리 용역 통합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을 공략주로 제시했고요. 전거래일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자리 관련주로서 오늘도 상승 탄력이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서용원 전문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코스피 200 정기 편입에 편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연일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대한전선 전거래일에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명승부사 전문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지금 8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영업 손실에서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빠른 수익이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고요. 하반기에는 면세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부지런히 1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터치가 가능할지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급등매매 전문가 동아지질입니다. 요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슈가 나오면서 그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반 터널 분야에서 12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합 파이프 제킹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어제도 공략주로 제시를 했고 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22,000원을 지지하게 되면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래핏 전문가의 윌비스입니다. 요즘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역시 이 종목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윌비스도 주가 상승 탄력 계속 받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고수의픽 확인을 하셨는데요. 더 많은 고수의 관심 종목은 잠시 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수의픽이었습니다. 이제 굿모닝 세븐의 마지막 코너 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떨리는 손길로 고르는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 그 손길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언제나 주식시장은 내곡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축포가 터졌죠.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원 본부장의 지난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보실 텐데요. 지난 4월 20일에 알아봤던 넷마블입니다. 주간 최고가 기준으로 2.08% 수익이 났고요. 목표 주가는 17만 원 제시를 했던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2천 원 제시를 한 종목이고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주간 고점 기준으로 7.64%의 수익이 났습니다. 주간 최고가가 목표 주가의 12,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부족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칠성입니다. 3.03%의 수익이 나면서 지난주 알아봤던 종목이었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3%의 수익이 났습니다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 마이너스 0.34% 기록했습니다. 롯데칠성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롯데칠성을 좀 소개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뭐 이제 잘 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자리가 낮고 좀 중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편입을 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뭐 사이다 제로 같은 경우 뭐 4초에 하나씩 팔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판매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음료에 대한 폭발적인 좀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뭐 지금 자리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구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나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진적으로 끌고 나가시다면은 차근차근히 좀 수익이 쌓여져 나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올라온 상황에서 약간의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나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계단식 레벨업이 좀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네.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오고 좀 횡보하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또 횡보하고 이렇게 좀 차곡차곡 좀 올라가는 종목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리를 보시면 전 박스권 라인대 정도까지밖에 아직 못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윗라인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무난하게 그냥 약간 그 이제 농사 짓듯이 조금씩 담아 놓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충분히 나중에는 좀 수확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뭐 시장의 큰 흐름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수혜주하면 전통적으로 음식료주죠. 롯데칠성입니다. 또 신제품 사이다 제로 칼로리가 나왔군요. 롯데칠성 목표 주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3만 5천 원으로 대응하는 종목 중장기적으로
권하고 있는 투자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업종 골라주실까요? 일단 의료주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최근에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주가의 탄력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자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뭐 지금 뭐 의료주들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자리가 높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원자재보다는 조금 더 낮고 지금 보복 소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잘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의료주 좀 같이 편입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눌렸었던 소비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으로도 찍혀 나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또 늘어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료에 대한 이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그 해외에 관련된 그런 소비들도 뭐 전반적으로 소비는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사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코로나는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나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코로나 이전과 거의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많이 소비가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 아울렛이나 이런 백화점을 가시게 됐을 때 정말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진짜 코로나 상황인가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소비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의류 소비 판매에 대한 그런 이제 금액 자체가 높아진 것으로 이 의료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의료라든지 소비, 뭐 면세 이런 쪽에 대한 이런 업종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제판 돋보기에서 보복 소비를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어떤 그 아이템에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연초에 바로 계약 시즌과 맞물려서 의류 소비가 굉장히 좋았고 현대백화점 실적을 통해서도 패션 부분의 호조를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의류주 상당히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제가 의류주 쭉 최근에 뭐 흐름이 워낙 좋아서 그럼 밸류에이션 어떤가 봤더니 말씀하셨듯이 좀 저밸류긴 하네요. 10배 내외입니다. 어떤 네.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네, 한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시장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종목이 오히려 더 잘 가기 때문에 한섬 같은 경우는 또 전거래일도 이제 갭 상승을 좀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이제 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고점 부근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부근에서도 이제 갭을 만들어 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내내 좀 호실적이 좀 예상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이제 대거 좀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높은 위치니까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좀 크게 상향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목표가 상향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채널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현대백화점 그룹 관련된 또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온라인 쪽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업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캐릭터 부분에서도 좀 크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캐릭터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보복 소비 심리에 대한 흐름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류 쪽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이제 2분기에 더 한섬 하우스 부산점이 또 출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슈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알아볼게요.
네, 뭐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58,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제 고가 라인을 좀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신고가 패턴으로 가게 됐을 땐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선절 네. 라인은 43,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섬입니다. 시초가 공략하는 오늘의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 58,000원, 손절가 43,500원 제시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세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간밤 월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 어구는 시장은 꽤 멀리 왔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따라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높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만 차라리 인플레이션 민감주로 베팅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앞으로 소비가 더 늘어난다면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을 것이고 연준도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까지 가겠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뭐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와 인플레이션 주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가 이제 백신 접종으로 G2와 선진국 중심으로 극복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될지 이 흐름의 변수는 코로나와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굿모닝 8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만의 투자 작전 성공하세요.